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 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7월 30일이고요. 시장의 분위기는 꽤 좋습니다. 요즘엔 제가 뭐 오전 방송에 나가서도 섣부르게 이 오전 시간에 예측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가 이제 거의 매일 방송하는 개장 톡톡 시간에도 오전에 뭐 하락이라든지 오전의 상승으로 끝까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길래 사실은 섣부르게 판단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또 반대급부적으로 코스피 상장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좀 빠지긴 했는데 지금도 좀 빠지고 있네요.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의 흐름을 잠깐 보죠. 삼성전자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지금 좀 빠지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호로록. 예. 아마도 뭐 지금 어떠한 뉴스가 좀 나오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제가 그저께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은 고비가 되는 가격은 73,000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가격대가 아마 맞고 나서 거의 그 가격대 맞았죠. 맞고 나서 여지껏 기다리셨던 매물이 좀 소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은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는 건 맞지만 삼성전자를 굳이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전체적인 수급, 단기적인 수급 상황도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거세고요. 예, 그만큼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작년 초 아니면 더 옛날로 따지면 뭐 재작년 중반 뭐 이렇게 기다리셨던 분들 아니면 요때 8만 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사서 모아 놓으셨다가 추가 매수하신 분들의 매수 단가가 72,000원에서 3,000원에 몰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게 오늘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은 아니고 아마 지치셨던 분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나올 시점이 아니라 분할 매도는 맞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73,000원 선을 뚫기가 힘들거든요. 분할 매도를 하고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 정도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는 거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궁금해하셔서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로 보자면 일단은 사상 최고가 찍었죠. 물론 코로나 때 최고점은 아직은 못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52주 신고가는 일단 어저께 터치 오늘 완벽히 돌파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실은 저는 시장을 지금 이때부터 저번 주부터 조금 조심스럽게 가자. 왜냐면 관세율이라는 게 15%라는 성적표가 나오다 보니까 15%가 이상으로 나와버리면 시장이 좀 꺾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오늘 시장이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도 뭐 관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안 했고, 러트닉 상무장관도 뭐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가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좀 상승 랠리를 펼친 거 아닐까 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가장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15.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15%가 나온다 손 치더라도요. 일본 니케이를 보면요. 15%가 이렇게 나와서 이틀 올라갔잖아요. 예, 그만큼 다시 제자리로 다 돌아왔어요. 예, 거의 다 돌아왔죠. 그 다음에 어저께 개장 톡톡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현재 프랑스 까크 지수라든지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15%가 역효과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전체적인 뉴스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땐 빠르면 오늘 저녁 아니면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관세 협상 률이 나올 겁니다. 예, 률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몇 퍼센트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도 모를 거예요. 왜냐면 기분 따라 하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맞춰달라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저의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15% 이상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적어도 17%? 예,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는 일본과 유럽 연합과는 달리 투자금을 그렇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 GDP 차이도 많이 나고요. 경제 규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한 17%에서 20%? 예, 현재 이제 상호관세가 25니까 그거보다는 낮은 확률. 그러면은 어떻게 예상을 하냐? 시장은 단기간에는 좀 조정 나와요. 예, 조정이 뭐 3,100선 충분히 나올 수 있고 3,000 초반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모아뒀던 현금 와자장 쓰셔도 됩니다. 왜냐? 자, 외국인들의 일본 현황을 보겠습니다. 예, 외국인들. 자, 요걸로 볼게요. 외국인들. 요걸로 보는 게 낫겠다. 이거 외국인들. 이걸로 볼게요. 자,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이슈가 좀 나온 게 아마도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 월요일, 월요일부터 이제 이슈가 계속 나왔죠. 유럽까지 15%가 나왔는데 보시면 이 금액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셀 것 같나요? 매수가 센가요? 매수 계속해서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더 포인트가 뭐냐면 4천억, 7천억, 4천억, 6천억, 4천억인데 7월 초만 해도 시장이 그렇게 좋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안 했어요. 많이 해봤자 4천억. 조금 하면 뭐 500억, 400억, 뭐 1000억, 2000억. 근데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를 엄청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률이 잘 나올 거라는 가능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증시에 충격이 덜할 만큼은 오겠구나. 왜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정보가 빠르고 주식을 잘하는데 계속해서 모아갈 이유가 없거든요. 네.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베팅하는 건 관세 협상률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맞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빠르게 뭐 관세가 어떻게 나오든 빠르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장 대응하기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네, 편할 것 같고. 자, 삼성전자와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시장을 이끌어갔던 애들. 오늘도 사실은 지수가 현재 플러스 나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종목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뭐 거의 반반? 5대5 정도? 10종목 가지고 계시면 5종목 정도 올라가는데 지수가 올라간 이유는 삼성전자의 아까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4% 가까운 상승, 그 다음에 시가총액 50위 안에 있는 삼성전기의 10% 넘는 상승입니다. 사실은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얘기가 나올 때 저는 왜 삼성전기가 안 가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선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원래 삼성전기라는 종목 자체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많이 해드렸는데 물론 지금 윗꼬리 남기고 모든 종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윗꼬리 남기고 불확실성이 또 감지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엄청나게 동반을 시켰죠. 네. 거래를 엄청나게 동반을 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을 해줬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꽤 괜찮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 좀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LNF. 네. 저는 일단은 2차전지 종목 중에서는 LFP로 따진다면 LNF를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형 종목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NF가 올라갔고 그 다음 삼성 SDI가 좋았고 SK 이노베이션이 좋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삼성 SDI가 오늘 좋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테슬라가 전기차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협업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삼성 SDI의 배터리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기대감이 과연 맞을까? 라는 건 기대감으로만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SDI에 대해서 합격점을 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급부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은 왜 합격점을 주나요? 완벽하게 반등을 해줬어요. 이평선을 다 뚫어버렸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추세가 좋죠. 거기다 밑에 거래까지 동반이 돼 있고, 거기다가 ESS 쪽에서는 저는 만약에 LG엔솔이 올라가서 이 40만 원대 매물을 뚫는다면 뭐 예전처럼 뭐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최소한 45만 원, 5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이 선까지는. 왜냐? 배터리 3사라고 하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중에 가장 실적이 좋고 항상 전기차 캐즘이다 하지만 결국엔 실적을 만들어낸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리를 해드리고 싶으면 저는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움직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LNF 이런 것들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를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업체들의 소부장들도 또 있잖아요. 반도체 소부장들이 있듯이 뭐 LFP 관련 장비 업체, ESS 관련 장비 업체 이런 쪽들이 훨씬 더 조금은 빠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기 어렵고 한다면 일단은 2차 전지 중에선 LNF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좋다. 지금 SDI와 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향의 테마들이 선순환매가 돌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결국엔 이 친구들이 어떠한 모멘텀이 있거나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예, 그것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멘토님 SDI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봐야 돼요. 아직도 봐야 됩니다. 예, 저는 이런 거에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원래 2차 전지를 상당히 좋지 않게 많이 코멘트를 드렸었고 특히나 우리나라 1등 종목인 삼성전자도 저는 코멘트를 좋게 못 드렸잖아요. 올해 초만 해도 안 좋다. 다만 모아 가실 분들은 모아 가셔라.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거다. 다만 재미는 없을 거다. 왜냐면 이때는 하이닉스가 날아갔을 때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뭐 이럴 때 오히려 하이닉스를 쳐다보고 있죠. 계속. 언제 떨어지나 이렇게. 예. 이게 바로 제가 항상 하는 매매의 기법입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데를 잘 안 봅니다. 쳐다보더라도 거기에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들을 쳐다보지 너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고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온 종목들은 죄송하지만 저는 많이 관심을 안 줘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리뷰를 좀 이 시간을 빌어서 해드리고 싶었고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선별을 잘 하셔라. 예,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선별을 꼭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일단은 이것도 제 예상이지만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에 관세 협상률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좀 기다려집니다. 예, 그렇지만 시장은 좋다. 그런 불확실성이 있지만 좋다라고 마무리 지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